27번. 뭐라고 나왔는가 보니까 실수 t가 나왔는데 t라는 친구는 이제 0과 파이 사이의 t랍니다. 그럼 이러한 t에 대해서 자 곡선 y는 sin x 위의 점, 컴마 sin t에서의 접선과 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뭔 소리인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사인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사인이라는 친구가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여기가 파이는 얘가 0이면 여기가 y는 sin x. 그런데 x 여기 t라는 친구가 0이랑 파이 사이인데 대충 그냥 이미지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네 잠시만 뉴스 어제 끝나고 보니까 오케이. 네, 여기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t라는 점이 그런 느낌이겠죠. 만약에 뭐 한 1,4,5년쯤 있는 그런 t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t, sin t일 거니까 여기가 t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접선이 있을 텐데 그런 접선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접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럼 요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제 그림에서는 한 뭐 여기쯤이 세타인 느낌일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제 세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보고 이걸 구하래. 리미트 t가 여기로 파이로 가는데 이게 좌극한이네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파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텐덴트 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거든요. 맞아, 그냥 무조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용 중에 그 도직선이 이루는 고고 그러니까 요런 녀석이랑 뭐 이런 직선들이 있어. 그럼 그랬을 때 도직선 이루는 얘가 뭐 이걸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x축 이렇게 있으면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도를 약간 내가 뭐 알파라 뭐 베타라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특징이 있을 거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여서 우리 세타는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구나 이렇게 하다 얘기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이들의 기울기잖아.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 베타고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일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세타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냐면 분명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럼 그 얘기는 여기 부분에서 뭘 하면은 우리 덧셈 정리 써주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그다음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요거 쓰라는 걸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부분에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뭐가 더 큰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명만 좀 알고 싶다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다고 했었냐면 그때는 제가 여기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수값 나오는 게 무조건 얘가 음수값 나오면 무조건 둔각이사. 그러면 지금도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얘네들 알파벳까지 명명하지는 않을 건데 둘 중에 하나 이 친구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기울기니까 당연히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친구는 이때 접선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죠?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걸 미분해 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당연히 y 프라임은 코사인 x죠, 그죠? 그럼 아무래도 이때 기울기는 코사인 t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제 탄젠트 베타와 탄젠트 알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지금처럼 여기 이 친구처럼 보면 어차피 이 둘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의식이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요거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이제 코사인 t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뭘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 모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코사인 t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 모양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t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 공식이 어떻게 넣는지는 이해되죠? 그죠? 음. 그럼 이래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가 분자는 자, 코사인 t 플러스 1이고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일부러 1 플러스 코사인 t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고 써주면 있잖아. 어차피 코사인 지금 t라는 녀석이 0보다 파이 사이잖아요. 그죠? 0보다 파이 사이면 얘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작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씌워도 안 씌워도 그냥 요게 양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부분에서 t가 파이로 가는데 좌극한 거면서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여기 탄젠트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더라? 여기 친구가 들어가면 되겠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정만 해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뭘로 조정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얘가 이제 t가 어쨌든 간에 파이에서 가는 좌극한 것인 거니까 t 마이너스 파이를 둘까 파이 마이너스 t를 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솔직히 큰 상관은 없는데 파이 마이너스 t를 치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t가 파이로 가까워지는데 파이보다 조금 작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t는 0인데 우극한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대로 우리가 하다가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뭐를 우리 파이 마이너스 t를 뭘로 할까? u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얘는 리미트 얘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u는 어디로 갈 거냐면 u는 0으로 가는 거 우극한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여기 부분은 자, 로까지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얘는 u 제곱에다가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요 녀석이 갖다 들어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뭐 하면 돼? 둘 바꾸면 돼. 파이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각변환을 해보자. 각변환.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안 바뀌어. 코사인이야.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니까 제 2, 4분면에서 코사인 생각하는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요 파이 마이너스 u는 뭐와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u와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갖다 마저 넣어주시면 여기 여치고는 리미트 u가 0으로 가는데 u 제곱 그 다음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u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u예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있는 거 보니까 분모보다 뭐 곱하면 좋겠구나.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면 좋겠다. 그죠? 그럼 각각 곱해주면 위쪽은 제곱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예 바꿔버리면 돼요. 리미트 u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요거는 분모분자에 곱했으니까 얘는 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 여기에서 요 친구 어떻게 될지 보이죠? 그죠? 네. u분의 코사인 u인데, 사인 u인데, u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로 수렴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요 친구는 u가 0으로 가면은 여기 1로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요 값은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뭐 우리가 그죠? 오늘이 마지막 그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그거 하려고 오늘 가져온 거.
생각해 보시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여기 있는 29번? 아, 그래. 그러면 지워도 됩니까? 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 할 때 그냥 하나씩 해야 돼가지고. 네, 그럼 왼쪽부터 지울게요, 여기. 그럼 29번. 자, 실수 A, B, K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점이 A, A 플러스 K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B, B 플러스 K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 녀석이 곡선 어떤 곡선이랍니까? C라는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은 15라는 그러한 곡선이랍니다. 사실 이게 무슨 곡선인지 당연히 알 길이 없어요. 그죠? 네, 그냥 곡선이래요. 진짜로 어떤 사실 이제 2차 곡선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마 약간 좀 회전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이긴 할 텐데 뭐 사실 그런 건 모르겠고 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무슨 곡선 있다 칩시다. 나 몰라. 어, 몰라. 어쨌든 무슨 곡선이 있어. 응. 곡선이 있는데 뭐래? 여기에 지금 A, A 플러스 K랑 B, B 플러스 K라는 그런 친구가 여기 위에 점이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 곡선 C에서 위에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고 했었을 때 K제곱의 값이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C라는 곡선이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볼 건데 어떻게 상상을 해볼 거냐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봐봐. 요 A랑 B라는 점이 뭔가 좀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슨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A에다 K, X 자리에다 X 좌표에다 K 더 있고 여기도 X 좌표에다 K 더 있다. 맞지? 그러면 여기 A와 B라는 요 두 점은 마치 Y는 X 플러스 K 얘네들만 이어보면은 이렇게 갖다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거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한 점 위에 있는 A랑 B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이 C라는 곡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와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그러한 교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까요? Y는 X 플러스 K 그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C라는 직선이야.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각각 A와 B인가 봐요. 라고 했을 때 A와 B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거 수준 안될 것 같은데 수준 합시다. 자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지만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A와 B라는 녀석의 두 X 좌표가 지금 현재 실수 A와 B인데 그럼 얘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곡선과 그 다음에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럼 교점이니까 우리가 둘을 연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15.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a랑 b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이거 한번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여기 y 대신에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y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에 x 플러스 k 그 다음에 9배의 x 플러스 k 전체 제곱은 15가 된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뭐가 나올까? 일단 좀 무식하지만 전개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kx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15는 0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없애고 나서 좀만 좀 가정을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2차식이 나오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걸 만족하는 이 녀석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구근이 A와 B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sorry. 그럼 왜 3페이지로 썼냐?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요거의 두 분이 A, B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면은 일단 뭐 이대로 둡시다. 이대로 다 쳐.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 뭐 무슨 소리인지 뭐 못 알아들을 건 아니니까 그럼 다 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메인으로 갔다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A와 B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둘이 수직해야 된대요. 그럼 아무래도 수직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요 2차 곡선에서 우리가 미분을 때려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x와 y가 혼합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이런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음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함수 미분이 필요한 거야. 음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 한번 해보면 자, 이 친구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 역할을 음함수 미분에서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울기라는 건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친구를 양변을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x로 미분하면 당연히 dx.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 곱함수니까 먼저 x쪽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2y 될 거고요. 그 다음 y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요거 y를 x 어떻게 미분한다고 그랬냐면 y를 y로 미분하고 dx분의 dy 붙여준다고 그랬었어요. y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dx분의 dy. 그 다음에 여기 친구도 4y로 한 다음에 dx분의 dy. 그 다음에 15는 뭐 x로 미분하면 0이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dx분의 dy를 알고 싶으니까 넘겨주면 x 마이너스 y는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2y 제곱에 dx분의 dy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음함수 미분을 해보면 dx분의 dy는 x 마이너스 2y분의 x 마이너스 y입니다. 뭐 그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건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쨌든 한 기울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점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야. A라는 점은 뭐였냐면 좌표가 A, A 플러스 K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A에다가 A 플러스 K를 빼니까 이때는 dx분의 dy가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그다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 그다음 여기에다가 A 플러스 K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 2K인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B라는 점에서 이용하면 B라는 점은 B, B 플러스 K거든요. 여기다가 갖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때 기울기는 B 플러스 K를 집어넣어주면 분자는 역시나 마이너스 K. 그다음 분모 같은 경우는 B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K란 말이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가 돼. 그럼 이때가 각각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를 갖다 쓸 겁니다. 그러면 가져와 써보면 둘의 곱은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분의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우리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일단 좀 마이너스는 없애고 시작합시다. 네, 마이너스는 다 없앱시다.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의 건 플러스 너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의 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음에 분모에는 요만큼 요거 다 곱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a 플러스 2k와 b 플러스 2k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0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버려. 그럼 뭐가 될 거냐면 k 제곱은 여기 보면서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 2k 그 다음 b 플러스 2k 여기까지 시기에 되십니까? 네. 한 번 더 써주면 k 제곱은 마이너스까지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이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죠?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k 제곱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a랑 b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친구의 두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의 두근이 a랑 b.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a 플러스 b랑 ab가 나와 있지, 그죠? 그럼 뭘 갖다 쓸 거냐?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줄 겁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는 얼마 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마이너스 2k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는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넣어주면은 k 제곱 그 다음에 은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5.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2k 넣었으니까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한 3k 제곱은 15가 나오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k 제곱은 5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4점짜리들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좀 약간 여기 이제 4점짜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맞추냐 못 맞추냐 맞출 거면 몇 개 맞추냐 약간 그거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한 문제 한 문제 있잖아요. 네, 한 문제 한 문제는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3 올라가니까 중3 고1, 고2, 고3.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 플러스 3년에서 4년 더 공부한 친구들 기준으로 가장 내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어, 예, 그렇습니다. 30번이요? 그래요. 그럼 얘도 여기 지워도 돼요? 네. 그래요. 선생님 뭐 없는 거 봐도 되는데 30번. 자, 30번입니다. 30번. 자, 뭐라고 나왔냐면 30번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랍니다. A의 수열은 등비 수열이에요. 어우,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B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AN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AN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면 그때 B에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써버릴 거고 만약에 AN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그때는 AN을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뭔 소리가 쉽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항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런 수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4분의 1로 할게. 4분의 1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그 수열은 이런 녀석일 거예요. 4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뭐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겠죠. 만약에 AN이 이러한 등비 수열이었다면 BN 수열은 어떻게 됐었을 거냐면 자, 지금 보면 A1이라는 친구가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죠? 그럼 B1은 4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때도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역시나 같은 이유로 1일 거고요. 네 번째 항은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로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그 다음은 4. 그 다음 아마 마이너스 8이었을 거니까 너도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수열인 겁니다. 그죠? 이건 예시로서 이렇게 바꿔드린 거고, 나래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A되는 수열이 뭔지는 몰라.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열 B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수열 Bn이라는 식은 어떻습니까? 다 조건 보니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 마이너스 1입니다. B2n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거? 홀수 번째만 갖다 놓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만 다 더하면 요 값은 어떻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수렴한 돼. 와우, 수렴한 돼.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은 이제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급수 B, E, N이니까 E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짝수 번째겠죠. 짝수 번째죠. 짝수 번째인데 이 친구를 갖다가 더했을 때 이것도 역시 수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합은 크리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추가적으로 밑에 조건 얘기 안 했네요. 이 3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그마 얘는 1부터 먼데까지 급수 값의 얘네 값을 구하라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BN이라는 수열이 AL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AL에서 나오는 녀석인데,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여기 부분에서, 자, AN이라는 수열이 분명 A1, A2, A3, A4, A5 이런 거 쭉 나열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BN도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됐을 텐데, B 세 번째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BN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결국 뭐야? AN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나왔으니까, 아, 뭐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A3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추론을 해볼 건데, 먼저, 자, 공비 R이 양수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일단은 요 녀석은 어떨까? 수렴할까요? AN이랑 본래 수열. 쟤는 등비 수열이잖아. 그죠? A는 등비 수열인데, 요 등비 수열은 수렴할까요? 원래 어떻게 알아보지?
네. 그죠? 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천천히 좀 나눠서 해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발산이면 이 친구가 발산이라고 하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 거냐면 일단은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0일 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초항도 공비도 일단은 0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가 0일 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발산한다라는 건 결국은 R이라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R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친구 발산하겠죠.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Bn에 대해서 B3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럼 이후에 R 값이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니까 이 친구 AL이라는 수열 자체가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이후에 있는 요 값들은 분명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이후에 양수 R을 곱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분명히 어때요? 더 절대값은 커지는 음수가 나오고 더 작은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니? 그렇게 되면 B에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가 나왔으니까 B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수열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 녀석에 대해서 Bn이 지금처럼 급수가 아무리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계속 더하는 거니까 수렴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부분에서 얘가 R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음수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어차피 요 녀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긴 하지만 절대값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야. 그죠? 그럼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홀수 번째를 더해도 짝수 번째를 더해도 수렴할 리가 없어요. 발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 같은 경우 발산하는 거 그러니까 AN 자체가 발산하는 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AN은 반드시 일단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무래도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 역시나 if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맞는데 만약에 양수면 어떨까? 양수면. 그럼 만약에 양수라면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거냐라고 갖다 보시면 자 요때가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진짜 작거나 같은 값인데 양수인 녀석을 갖다 곱했어. 그럼 이때는 결국 어떻게 돼? 요때보다 점점 절대값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녀석이 뭐 A3가 자리가 안 되면 마이너스 2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랬는데 뭐 얘가 R이 2분의 1이라고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에 그럼 뭐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그다음 뭐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짝수 번째 뽑아도 홀수 번째 뽑아도 수렴은 할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어쨌든 간에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면 어느 순간에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건 수렴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가 될 거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음수가 나오는 상황일 거고 앞에도 음수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요거이면 모든 항이 양수예요. 모든 항이 음수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나 조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짝수 번째만 더했더니 8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되는 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뭐인 거 알 수 있었냐면 따라서 R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음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소한 무슨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포항은 A,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A, 그 다음에 너는 AR, 그 다음에 너는 B, R 제곱, 그 다음에 AR 세제곱, AR 4제곱인데 여기 부분에서 내가 지금
공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음수 값으로 뒀으니까 당연하게도 너가 마이너스면 그지? 마이너스로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잖아. 너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상황일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짝수 번째는 반드시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죠? 그럼 짝수 번째는 반드시 플러스니까 짝수 번째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나조건에서 짝수 번째만 더했을 때 이 친구는 바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조건에서 얘기하는 이제 해석해 볼게요. 나조건에서 얘기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DEN이라는 건 결국 얘네들까지 말하는 거니까 AR 세제곱, AR 다섯제곱 이런 케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갖다 써버리면 되죠. 수렴하는 수열의 일본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초항은 AR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인데 공비는 R제곱입니다. 그럼 요건데 얘가 8이래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족권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가족권은 홀수 번째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를 알아냈어? 공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떠한 음수일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홀수 번째만 갖다 뽑았지만 말이야. 너라는 친구, A라는 친구는 분명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절대값이 큰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B1도 이 친구 초항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일 거기 때문에 분명 그럼 너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갑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에서 힘든 점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N이라는 친구는 BEN-1이라는 친구는 분명 첫 번째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세 번째인 거죠. 요거까지는 확실해. 문제에서 얘기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도 마이너스인지 언제까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 홀수 번째만 뽑으면 분명 다 음수인 건 맞는데 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질 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음수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네가 어쨌든 B1이고 네가 B3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 이제 뭐 그게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그 녀석이 이제 BK일 때까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BK일 때까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그지? 그럴 거니까 홀수 번째라는 의미에서 BK-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총 이렇게 하면 K예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이 다음 홀수는 B, 2K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그러니까 절대값은 오히려 작은 그러한 음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AN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A, 2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초항 A의 공비는 2K에 곱해져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나열되는 겁니다. 그럼 뭐 그 다음 걸 한 번만 더 쓴다면 B 2K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 그다음 R에 2K 플러스 2승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요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b 2n-1이라는 건 분명 마이너스 1이 K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초항이 A, R에 2K 승이고 그 다음 공비가 L제곱이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써본다면 자 일단 마이너스 1이 K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갖다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초항은 A, R에 2K 승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R제곱이니까 이런 친구가 그러면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음. 이제 요거 풀면 이제 끝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8이라 그랬거든요. 음. 얘가 8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8에다가 r을 몇 번 곱했냐면 2k-3번 곱한 거거든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8, 그다음 r에 2k-1 쓰니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8, 그다음 r에 2k-1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k 번째라 그랬기 때문에 k는 자연수거든요. 그럼 자연수 k에 대해서 우리가 둘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왼쪽은 다항이고 오른쪽은 이제 지수인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R은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음수거든요. 그럼 좌변은 양수야, 음수야? 8에다가 공비 R이 2K-1 곱했대. 그럼 얘는 반드시 음수예요. 그러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우변도 음수여야 돼요. 그럼 얘도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K는 1 아니면 2입니다. 어차피 K는 1 아니면 2. 그럼 K가 1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 거냐면 K는 1 또는 2가 되는 건데 그럼 K가 1이라면 실제로 집어넣어 보잖아요. 1 그냥 K에다 1 실제로 그냥 넣어보면 이때는 8R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K에다 2를 그냥 집어넣어 보면 8, R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일단 이 K는 얘네 둘은 아까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이었잖아. 그러니까 K는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쉽게도 안 되고 이것 때만 2개일 때만 돼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디다 집어넣겠습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죠? 그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때려보면 그러면 그랬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나온답니다. 네, 이거 없는데 여기 뭐할까요?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절대값을 갖다 씌운 요 녀석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결국 초항은 마이너스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긴 한데 여기다 절대값 씌울 거니까 초항은 10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그런 친구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공비 공식을 써보시면 1-2분의 1에 12라서 24가 나옵니다.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평가원이나 이런 결국 수능 내는 데가 평가원이거든요. 네. 선생님. 이 교육과정 특성상 이 내용은 자꾸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도 줄이고 내용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뭐 교육과정 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옛날엔 교육과정이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은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줄이고 내용도 줄이고 줄이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평가원이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활용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대해서 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열 문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건가 싶겠지만 그럼 최소한 뭐 공비가 뭐 양수일 건지 음수일 건지 이렇게 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는 게 뭐 쉽진 않지만 그런 고등학교 때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니까 궁금하다라는 게 어차피 안 풀어봤어도 좀, 야, 그죠? 이딴 건 어떻게 풀려고 있는 걸까 싶은 것들도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도 몇 명들 그렇게 생각을 드실 거예요. 28번, 6월 28번. 그래. 6월에 28번. 자, 두 상수 A와 B인데 A는 양수라면 양수예요. 이에 대해서 실수 전소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속. 일단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연수. 그 다음에 미분은 단. 노래 쓸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수내용인데요, 수내용인데, 수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왼쪽에 구석에다 적을게. 수내용에서 자, 최대 최소 정리 뭔지 기억나세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뭔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씨. 최대 최소 정리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함수 fx가 어디에서 해공간 AB에서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부터 B까지 끊어지지 않은 어떤 곡선이든 뭐든 어쨌든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드시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하나가 우리 표현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끊어져 있으면 여기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하랍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 없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값의 정리, 그런 말로 뭐 사이값의 정리.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간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뭔? 그거는 이제 평균값을 정해. 이건 사이값을 정해. 네, 사이값을 정해.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응, 그죠? fx가 해부가 내에 비해서 연속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뭐가 있을 거냐면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어떤 C가 존재하냐면 이러한 C가 존재해요. 무슨 C가 존재하는 거냐? 다음을 만족하는 무엇을 만족하는 F A와 F 이게 왜 B를 쓰니? C F B를 만족하는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한다가 중간값을 정리했다. 이렇게 두면 그냥 뭔 소린가 싶죠. 그죠? 저런 걸 배웠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그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연속함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 fx가 있어. 연속함수 fx가 있어. 그런데 이 연속함수 fx가 자, 뭐 마이너스 3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준다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2,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이거 쓰지 말자. 이가 이제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뭐 여기가 0, 4, 여기가 여기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연속함수 fx의 함수값이 이렇게 퍼져 있대.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보통 많이 푸셨을 겁니다. 그죠? 결국 사이값의 정리를 응용한 건데 뭐라는 거야? 어쨌든 연속함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끊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안 끊어져 있으면 분명 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얘 함수값이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그러한 함수값을 갖게끔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구간 내에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분명 요 녀석 0을 만드는 녀석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막 이렇게 갖다 지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개는 있을 거다. 여기 이제 우리 중간값의 정리였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는 알 수 없음. 그다음 여기는 존재. 여기는 알 수 없음.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럼 요게 중간값의 정리입니다. 어차피 수수 내용은 그죠?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 이제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뭐였습니까? 평균값의 정리 조건은 뭐였는지 기억나니? 그 fx가 일단 조건은 필요 없죠. 일단 해구가 AB에서 그래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가 AB에서 미분은 가능할 때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해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뭐가 존재할 거냐면 역시나 적당한 C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 FB 마이너스 FA B 마이너스 A 이러면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무엇을? 순간 변화율을 갖는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나는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상표 C가 존재한다. 그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FA와 FB가 같으면 FA와 FB가 같다는 조건까지 추가되면 무슨 정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FA와 FB가 같다는 조건이 추가돼.
네. 같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당연하게도 FA와 FB가 같으면 FB-FA가 0일 거니까 결국 F'C가 0이 되는 그러한 C가 여기 내에 존재한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정리였냐면 이렇게 하면 롤의 정리였어요. 이렇게 하면 롤의 정리였고요. 그럼 어찌 보면 뭐 사실 롤의 정리랑 평균과 정리 따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인데 이제 롤의 정리가 이제 진짜 기울기가 0일 때 특수한 뭐 상황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그게 이제 수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네, 수투는 수능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함수가 뭔지는 몰라요. 함수가 주어졌으면 이게 다른 건데, 함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함수가 연속까지만 주어졌어요. 미분 가능인지는 물론 뭐 찾아봐야 돼.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 그럼 뭐라는 거야? 일단 평균값 정리가 꼭 쓰일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하지만 연속인데 함수가 안 등장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쓰이니까 이거 말한 겁니다. 네, 쓰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28번에 대해서 fx가 무슨 함수랍니까? fx는 실수 전체 집합을 해서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 미분 가능은 뭐 사실상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 가족권에 뭐가 썼냐면 가족권에 이런 녀석이 써있거든요. 가족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써있습니다. fx의 제곱 다음 2배 fx 그다음 요게 a sin k 제곱 파이 x 곱하기 2의 sin 제곱 파이 x 플러스 b가 돼요. 자, a, b 실수에 대해서 얘는 미분 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도 미분되고 얘도 미분되고 다 미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fx도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냐 모든 실수에서.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연속이면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지금 원래 fx도 미분 가능할 거냐 그건 상황을 좀 따져봐야 돼요. 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뭐 한 개 정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놔둘 거는 뭐라고 그러면 네. 좋다. 오늘 이어서 좀 봅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유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갖다 얘기를 해보는 건데 뭐 그렇게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요거 조건까지 썼었죠, 그죠? 네. 그다음 갖다 해보면은 일단 F0이랑 F2라고 나왔는데 요거가 지금 F0이랑 F2가 뭔 값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갖다 넣어보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가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그렇게 되면은 자 F0의 제곱 곱하기 2배 F0을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사인 0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니까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 2도 집어넣어주면 F2의 제곱 곱하기 2배 F2는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어차피 이거 0 돼서 얘 1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는 1이다 보니까 얘가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러면 물론 0이랑 2가 저기 숫자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한 거긴 한데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듭니까? 이 식을 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죠? 네. 실제 얘네들을 갖다 빼볼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뺀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기가 F형의 제곱 빼기 F의 제곱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2배의 F0 빼기 F는 0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쳐공식으로 이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F0 빼기 F2로 묶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묶고 나면 여기는 F0 더하기 F2 그다음에는 더하기 2가 되는데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서 F0 빼기 F2는 얼마냐면 1입니다. 그럼 얘는 1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뜻이겠죠. 그죠? 이게 0이 돼야 돼. 왜? 둘 곱했는데 0인데 얘는 0이 아니거든. 얘는 1이거든. 자, 그럼 그 얘기는 F0 더하기 F2는 얼마? 플러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조건 다시 한번 가져와서 F0 빼기 F2는 뭔데? 1이라고 했거든.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0은 아니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둘 중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B는 뭐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추고 가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A랑 B를 그냥 구할 거예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A 곱하기 B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하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A랑 B 관련해가지고 다른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좀 정리를 해서 쓸 건데 지금 0부터 2까지 해서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분명히 적당한 숫자 알파가 존재할 거야. 어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무슨 알파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알파 값일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는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게 뭔가가 존재할 거예요. 그 알파가 뭔진 몰라. 뭔진 모르지만 네.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알파 값이 뭔가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 사이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친구를 gx라고 생각을 하면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gx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한번 좀 미분 때려볼 건데 이게 좀 길어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게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인내심 갖고 그냥 혹은 아니면 그냥 네, 뇌 빼고 뭐 미분하면 저렇게 했지 정도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할 겁니다. 여기 gx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 왼쪽으로 미분하면 x로 미분 가능하니까 2배 fx 그다음에 f 프라임 x 다음 더하기 2배 f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2배의 f 프라임 x를 가지고 있죠, 맞죠, 그죠? 네. 그럼 2배 f 프라임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이걸 좀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이 녀석을 그냥 2배의 f 프라임 x 그다음에 가로 열고 fx 더하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자 얘를 갖다가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b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요. 문제는 얘를 미분해야 되는 게 문제죠. 크게 왼쪽 덩어리와 오른쪽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곱하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덩어리를 미분하면 요 같은 게 어떻습니까?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3 내려와야 될 거니까 3은 a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x의 제곱 그러면 속함수인 코사인 파이 x를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x가 될 거고 여기다가 뭐도 붙어요? 또 파이도 붙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2의 사인 파이 x의 제곱. 이게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거 곱한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왼쪽 거 그대로 두고 오른쪽 거 해줘야 되겠죠. 왼쪽 거는 그대로 a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걸 미분할 건데 자 지수함수니까 일단 지수함수는 일단 그대로 한번 써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지수에 있는 거 한번 미분한 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미분한 거는 당연히 이 사인 파이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를 미분한 코사인 파이 x에다가 파이가 한 번 더 붙어요. 자, 그래서 둘을 묶어줄 거거든요. 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해볼게요. 네. 자,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지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여기 A 있잖아. 둘 다 A가 있고 윗줄이랑 아랫줄 비교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얘네들도 분명 묶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2의 사인 K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이도 같이 있네, 그지? 파이도 같이 있으니까 너도 여기 같이 있어라.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사인이 위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사인 파이 x가 아래쪽에도 사인 파이 x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사인은 하나씩 있으니까 사인 파이 x 참고로도 곱한 겁니다. 자, 그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코사인은 여기에 지금 두 개 있고요. 이쪽에는 총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 코사인 파이 x의 제곱으로 그러고 나면 곱하기 뭐가 남을 거냐면 위쪽은 다 해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3만 나왔어. 그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아까 이거 제곱 남았다 그랬죠? 그 다음 2 남았으니까 플러스 2 코사인 파이 x의 제곱이 남았어. 자, 이렇게 하면 미분 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뜬금없지만 위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가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분명 0과 2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값인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는 녀석이 분명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등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그러한 알파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얘 때문에 0 되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얘 때문에 얘는 몰라. 얘는 모르지만 얘는 0 될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알파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런 이유에서 볼게. x에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자, 얘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알파에다 무슨 값, 0과 2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과 2 사이의 값에서 우리가 또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 0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코사인 파이 제곱 0과 2 사이면 음.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나 2분의 3인가? 그죠? 그 다음 요거 0 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되려면 얘가 여기 되려면 코사인 파이 x의 제곱이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아무리 커봤자 1이거든요. 얘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부분 이게 0 되시는 거 있습니까? 그죠? 1일 때가 돼요. 1일 때.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네. 그럼 요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중에서 2분의 1이랑 2분의 3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요때라고 한다면은 그죠? 결국은 뭐가 이때 같은 경우는 사인, 파이, 알파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알파는 1이 되는 상황이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2분의 1이랑 2분의 3 요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 2분의 1과 2분의 3을 얘기했는데 요거 부분들은 일단 얘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리도 별로 없으니까. 자리도 별로 없으니까. 갖다가 해보면은 알파가 1일 때 실제로 갖다 집어넣잖아요. 알파가 1일 때 갖다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요걸 통해서 말하는 게 F1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갖다가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저희다 집어넣어주면 F1의 제곱 더하기 2배 F1 요 녀석은 1 갖다 집어넣어주면 빠밤빰 빰빠밤 1 갖다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이걸 거니까 마이너스 1 그걸 거니까 그다음 얘는 0 돼서 없어지니까 갖다가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너가 마이너스 1. 네. 그럼 이제 요 식이랑 요 식을 갖다가 연립하면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럼 요걸 통해서 나오는 게 A 값은 8분의 1이고 그다음 B 값은 마이너스 8분의 7. 네. 그래서 요게 두 개를 곱해 주시면 A, B 값은 마이너스 64분의 7. 나머지 이제 2분의 1이나 2분의 3일 때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여기 부분이 0 되고 이제 우리가 B 값으로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고기 부분들은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분의 2분의 3.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부분에서는 네. 사인 파이 x가 0이 되는 1일 때 갖다가 써보시면 답이 요거대로 나옵니다.
네,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거기다 넣어보면 오빠 얼마 생겼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1 넣어주게 하는 거, 1 그거 하기로 했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프리워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지? 이분의 그럼 여기서 할 값인데. 음, 다음 거에 30번? 어디 30번? 이쪽에. 이쪽에? 네.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 지름이 10인 원인데요. 지름이 10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지름이 10인데, 이게 A도 지름이고, 그러면서 이제 A에서부터 길이가 4가 되게끔, 가운데 모을 텐데, 4가 되게끔
C를 잡는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 B, C, P가 세타가 되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세타가 되도록 P를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되는 거고 만나는 반대점을 Q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삼각형 C, T, Q의 넓이를 우리가 S 세타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하냐면 요거인데 특이하게도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프라임 4분의 8의 값을 구하라. 어쩌라는 건지 싶긴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풀어볼 건데 일단 식이 조금 좀 지저분합니다. 뭐는 안 그랬냐 싶겠지만 네, 이거를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자, 결국 식은 뭘 거냐면 이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세타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난감한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좀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요 P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우리 노란색 선의 길이는 압니다. P가 어디든 간에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그었으니까 뭐야? 반지름이니까 5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압니다. 원의 중심까지 길이도. 1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끝에서부터 4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트색으로 표시하는 길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저 P까지 길이는 항상 일정이야. 그럼 얘들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증가하면 점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 작아지면 이런 느낌으로 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 필요적으로 필요한 값이 여기 C, T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식을 써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써볼까요? 코사인 법칙으로 써보면 여기 세타하고 그 다음에 두 변이랑 여기 맞은편 길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5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걸 좀만 좀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0이 돼요. 그럼 여기서의 x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서 x 값이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이게 x의 개수고 이게 상수항이잖아.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자 이거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짝수 공식 써보면은 이제 a분의 그럼 1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L.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과 그다음 루트 코사인 제곱 플러스 24는 당연히 길이가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빼버리면 x라는 길이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합니다. 그럼 요게 x예요. 그러니까 저기 CP의 길이가 코사인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플러스 24입니다. 어쩌라고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 길이는 얼마고? x 코사인 세타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미안. 여기가 사인이지 뭘 코사인이야. x 사인 세타고 얘가 x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s 세타는 x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그 얘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플러스 24 전체 제곱 그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예. 그죠? 음. X.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S 세타니까 여기까지 계산 맞나? 네가 있으니까 네가 알겠지, 그지? 응. 너무 맞아.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요걸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갖다 미분할 거냐? 사실 선택입니다. 어떻게 미분할지는. 뭐 만약에 전개한다면 얘를 전개한다면 이런 느낌이고 얘를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도 뒤에 거 제곱해주면 이 사인 제곱 플러스 24에 더하기 2배 코사인 세타 루트 사인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뭐 제곱을 만약에 잡는다면은 이제 이 내리고 한 다음에 그 합성함수 이제 미분으로 갖다 해야 되겠죠. 전개해서가 합성함수 아까 네. 어차피 그냥 그거 할 거. 합성함수 이용합시다. 함수인데 합성함수로 합시다.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 미분해 줄게요. 어, 혼란스러울 것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스파이 세타는 해거 미분하면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플러스 24 거기다가 안쪽 거 미분한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얘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 이제 2분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이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4 네, 여기는 이제 코사인 제곱 플러스 24를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에다가 뒤에 거 미분인데 요거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미분해주면 이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거기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미분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4분의 8을 집어넣어요. 사인 4분의 8은 자, 4분의 파이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위에다 4분의 파이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사인이랑 사인 4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루트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고요. 위에 거에다만 집어넣어요. 위에까지 집어넣어주면 2배 2분의 루트 2.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2분의 1인데 2분의 1 더하기 24라는 게 2분의 49가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게 루트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 뭐가 나오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도 요게 지금 보고 7분의 루트 2 7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7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아니지 7분의 2가 아니라 둘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7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를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 자, 어쨌든 뭐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산을 때려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7분의 32가 나옵니다. 계산했었을 때.
중앙 과정 한두 개 좀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7 곱하라고 했으니까 30. 제가 뭐 대입 실수를 안 했으면 맞을 겁니다. 아마 틀렸다면 여기서 대입 뭐가 잘못한 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저기서 이제 어떻게 식을 가지고 만드느냐. 어쨌든 세타로 어떻게든 만들 수만 있으면 미분하는 건 지저분하긴 해도 가능은 하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세타로 넓이를 나타낼 거냐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네. 혹시나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래, 천천히 하세요. 7번. 이거 같은 거 27번? 그래. 27번은 네, 요거 치울게요. 27번은 일단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곡선의 길이. 이제 곡선의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제 곡선의 길이인데, X가 FT, 그다음에 Y가 GT로 되어 있으면, 이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거든요. A to B까지 루트 F. 그러니까 BT분의 BX에 되고, BT분의 DY의 제곱,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적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였고, 만약에 y는 fx였으면 어떻게 썼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때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그다음 dx였었어요. 그럼 요거 일단은 곡선의 길이 공식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7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ln4부터 1까지예요. 마이너스 ln4부터 1까지 곡선인데 그 곡선이 뭐라고 나왔냐면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절대값 2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의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제일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뭐 생긴 것도 문제긴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 절대값은 어딜 기준으로 나눠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딜 기준으로 나눠지겠습니까, 여러분? x가 언제일 때? x가 0일 때겠죠. 그죠?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당연히 얘도 1보다 작았을 것이고 얘도 0보다 작았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정리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일 때는 사실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크거나 같을 때 붙일게요. 그럼 그때는 어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럼 그때는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보고 있잖아.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진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y는 0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내가 막말로 있잖아. 막말로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요.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얘는 내가 알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가 마이너스 ln4부터 1까지라고 얘기했는데 ln4부터 1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0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뜻이야? 그래서 y는 0으로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냥 1이에요. 그냥 요 길이는 그냥 1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뭘 거냐면 이쪽의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 이 왼쪽의 곡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왼쪽 곡선을 우리가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곡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부터 1까지는 그냥 길이는 1이에요. 항상 y는 0으로 생겼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얘만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때 같은 경우는, 자,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쪼쪼쪼쪼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다음 더하기, 아니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 주고 2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루트 1 더하기 2에 제곱해주면 4분의 1에 2x는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제곱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봤죠? 왜냐면 얘는 4분의 1로 묶어주면 요거잖아요. 2의 x승의 제곱이니까 요거. 그다음 둘 곱한 다음에 2배 하면은 마이너스 이거든요. 그다음 더하기 이제 2의 마이너스 2x승인데 너가 1이니까 4분의 1 가지고 들어오면 플러스 4.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겠어. 요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루트 안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4분의 1, 그다음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전체 제곱. 그럼 루트 안에가 이제 뭐의 제곱이 되는지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걸 갖다 해줘야죠. 2분의 1에 이 녀석은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ln4와 0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0 집어넣어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어차피 없어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ln4만 집어넣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ln4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ln4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거지. 요 마이너스 ln4가 ln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ln4니까 4가 될 건데 이걸 빼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얼마냐면 이게 8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노란색 쪽의 길이가 8분의 15. 그래서 8분의 15랑 그 다음에 1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8분의 23인가?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곡선의 길이 공식을 안다는 가정하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난감한 건데 첫 술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네, 범위에 나눠서 풀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쪽은 그냥 쉽게 길이가 나와요. 직선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만 이제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마저도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럼, 여기 28번. 그래. 28번. 자, A는 0과 2 사이는 어떠한 양수값이래요. 그랬을 때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뭐로 만듭니까? 2배의 절대값 sin 4x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a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부터 일단은 그림을 그려가야 되거든요. 이거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얘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sin 4x는 당연히 이제 여기가 4x로 바뀌었으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어들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sin 4x는 이렇게 생겼어요. 톡 뺐었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sin 4x예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당연히. 네? 이 녀석이 아래에 있던 녀석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가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최대값이 1에서 2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해보면 해보면 이쪽이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가 뭐쭉 볼록볼록한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야. 왼쪽. 그리고 이 높이는 아까 이런 것처럼 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적분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건데 요거 하나 요거 볼록한 녀석 하나당 적분을 해보면 요거 적분은 그냥 뭐를 그냥 여기 sin 4x 이 sin 4x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요. 0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그냥 적분해보면 여기 넓이가 얼마 나오냐면 요거 한 칸당 넓이가 1 나와요. 면적. 네. 요거 계산은 그냥 굳이 생략할게요. 아닌가? 할까? 아,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sin ax 같은 경우 어떻게 써질 거냐면 주기가 a분의 a분의 2파이로 바뀌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갖다 씌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a분의 파이, 얘가 a분의 2파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나의 면적은 아니 적분값은 원소값이 나와야 되니까 적분값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옵니다. 너무 생략했나?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내가 뭘 그린 거냐면 이게 내가
fx를 그린 거예요. 이게 fx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fx. 자,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 gx란 친구는 이 친구 활짝 삐겠죠?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a파이부터 0, 다시 0이죠. x까지 ftdt를 갖다가 적분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수 전체에서 이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네. 뭐처럼 문제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다 해볼 거냐면 일단은 여기 절대값을 좀 안 씌운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을 안 씌운 거. 절대값 때문에 더 복잡해지니까 절대값을 안 씌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요걸 갖다가 적분해서 나온 요거 x 빼기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적분해서 쓸 때의 그 값들이 어떻게 갖다 변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분명히 자, 정적분이 포함돼 GX는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니까 요거를 잠깐 다른 함수니까 HX라고 할게요. 네, 절대값을 안 씌운 친구예요. 안 씌운 친구 요 HX는 지금 보니까 이제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죠. 맞죠? 그죠? 그러면 구간 통일 양변 미분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 당연히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 보면 h 프라임 x는 뭐가 h 프라임 x 뭐라고 가냐면 fx와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있는 겁니다. hx라는 친구를 물론 우리는 gx고 gx는 이제 내가 지금 실컷 얘기하고 있는 hx를 절대값 씌워야 돼요. 절대값 씌워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걸 갖다가 생각 할 거냐.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도함수가 플러스면 위쪽에 있으면 뭐야? 증가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 감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x가 더 작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인 거예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다가 이때는 이 면적만큼 감소했다가 다시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또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hx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뭐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x가 0일 때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부분에서 감소하다가 부드럽게 할게요. 이렇게 x가 a분의 8일 때.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적분값이 어때요? 당연히 똑같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친구가 여기 a분의 파이 그 다음은 a분의 x가 a분의 2파이 그 다음 a분의 3파이 a분의 4파이 이 오른쪽에 대해서 내려갔다가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증가했다가 할 텐데 그 모양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이때는 뭐 얼마큼씩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렇게 증가할 거야. 이 모양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도 뭐 얼마나 쓰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증가하는 친구일 거예요. 음. 그럼 이러한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실수 전체에서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뭐, 그럼 지금 다 미분 가능, 도함수가 있는데 뭐 미분 가능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 hx에 대해서, 지금 얘 hx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절대값 씌운 게 gx인 겁니다. 네. 잘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이 친구가 근데 마이너스 a 파일 땐 0이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여기 x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꺾여져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꺾여서 올라가면 첨점이 돼서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생기잖아. 맞지? 그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꺾여져 올라갈 때도 잘 꺾여져서 올라가야 돼. 그럼 그 잘 꺾여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를 꺾여져서 올라간다라는 건 얘 여기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근데 얘가 꺾여서 올라간다는 건 이 우미분계수, 아니 좌미분계수가 갑자기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같아진다라는 건 결국 이때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a 파이는 뭐가 저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저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게 뭐야? 저기에다가 도함수니까 f 마이너스 a 파이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꺾여져서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음수 마이너스 a 파이에 대해서 이게 0 되는 지점 언제인 겁니까?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8 이럴 때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파이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구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파이 등등등이 되는 거고요. 즉 이 얘기는 a라는 친구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 그다음 뭐 4분의 5겠죠? 뭐 이런 애들 중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되면 얘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거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그럼 이쪽은 해결. 그럼 또 뭐가 문제일 거냐면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 최소값이. 예를 들어서 A가 겁나 커. A가 겁나 크면 얘가 겁나 뒤쪽에 있는 거고 X축이 겁나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최대값 된다라는 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교를 원래는 해주셔야 되는 거긴 합니다. 시간이 없군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씩 해봐야 돼요. 하나씩 여기 면적이랑 요거 부분 얘네들 각각 합이에요. 그래서 비교했었을 때 그게 나오는 걸로 원래 써주셔야 돼요. 어쨌든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건 좀